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3조 8천억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상장 자회사 4곳, 그 지분의 시세만 더해도 14조 9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의 63%가 회사가 아니라 자회사 주식값입니다. 그럼 남은 구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연 매출 37조짜리 제철소 전체, 그리고 리튬 사업 전부입니다. 증권사가 쓰는 자산 합산 모델에 지금 주가를 대입하면 답이 하나로 나와요. 시장은 이 회사의 리튬 값을 사실상 0으로 놓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철강 지주에서 자원회사로 갈아타는 중이고 그 환승 비용을 자회사 지분으로 치르는 회사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2022년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제철소는 포스코라는 100% 비상장 자회사로 내려갔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주식은 제철소가 아니라 제철소를 가진 회사의 주식입니다. 지주회사 자체는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2025년 지주 단독 매출은 1조 4천억, 연결 매출 69조의 2%예요. 그런데 지주 단독 영업이익 9,768억은 연결 영업이익의 53%입니다. 배당과 상표권만으로 그룹 이익의 절반이 잡혔다는 뜻이죠. 뒤집으면 사업 자회사가 그만큼 부진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이 회사를 리튬 회사라고들 하잖아요. 7월에 회사도 트리플 코어라면서 자원 회사로 가겠다고 선언했고요. 그 서사 검증된 겁니까? 회사가 파는 그림은 큽니다. 2033년 리튬 생산 능력 17만 3천 톤으로 세계 5위권, 2035년에 리튬 하나로 매출 4조 8천억에 영업이익 1조 8천억, 그 1조 8천억은 그룹 전체의 2025년 영업이익과 같은 크기예요. 회사가 파는 서사의 크기는 그 정도입니다. 목표는 알겠는데요. 지금 실제로 얼마 벌고 있습니까? 7월 30일 나온 2분기 실적을 부문별로 열어보겠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은 8,190억, 전년보다 35% 늘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번 곳이 제철소가 아닙니다. 무역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290억으로 1등이고 철강 본체인 포스코는 2,740억입니다. 2차 전지 소재가 410억으로 흑자 전환했네요. 그럼 리튬이 돌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410억을 다시 열어봐야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70억을 벌었는데 그중 240억이 기초 소재예요. 내화물과 생석회, 그러니까 제철소에 넣는 부산물 사업입니다.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번 돈은 30억입니다. 리튬 3사는 따로 봐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염호가 110억으로 분기 기준 첫 흑자를 냈고 호주 광석 쪽인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10억 적자, 폐배터리 재활용은 30억 흑자, 셋을 더하면 130억입니다. 1년 전 같은 분기엔 셋이 합쳐 1,410억 적자였으니 1,540억이 개선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판정은 이렇습니다. 배터리 소재 30억에 리튬 130억, 순수하게 2차 전지가 만든 이익은 160억이에요. 그룹 영업이익 8,190억의 2%죠. 리튬에 실체가 생긴 건 맞습니다. 다만 아직 그룹을 움직일 크기는 아니고요. 연구개발비를 보면 무게중심이 더 분명해집니다. 2025년 연구개발비 6,839억 가운데 철강이 5,017억, 73%예요. 2차 전지는 얼마일까요? 381억, 5.6%입니다. 회사는 자원회사를 선언했지만 연구 자원의 4분의 3은 아직 쇠물로 갑니다. 그럼 아직은 철강 회사네요. 철강은 회복하고 있다는 게 시장 얘기던데 그건 맞습니까? 2분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익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1분기 2,130억에서 출발해서 탄소강 판매가를 톤당 42,000원 올려 4,32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원료값이 6% 오르면서 3,040억을 가져갔고 유가 때문에 물류비와 정비비가 860억 더 나갔습니다. 남은 게 2,740억입니다. 판가를 올려번 돈의 70%를 원료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순증은 610억이에요. 스프레드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얇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로는 어떻습니까? 포스코 별도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 5,130억에서 올해 2,740억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영업이익률도 5.7%에서 2.9%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2분기에 그룹 이익을 끌어올린 건 철강 회복이 아니라 미얀마와 호주 가스전을 가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판정은 조건부입니다. 하반기 스프레드가 열린다는 데는 증권가의 이견이 거의 없어요. 철광석이 90달러대에서 안정됐고 자동차 강판 반기 협상에서 인상이 반영됐고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런데 이 반등, 수요가 살아나서 온 걸까요? 아닙니다. 공급이 줄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 축소를 만든 중국의 감사는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아까 오프닝에서 시장이 리튬 값을 0으로 놓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증권사가 쓰는 자산 합산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부를 따로 값을 매겨 더하는 건데요.
메리츠 증권 모델을 그대로 쓰면 철강 본체가 17조 1천억, 리튬이 8조 3천억, 상장 자회사 지분이 시세로 14조 9천억입니다. 다 더하면 40조가 넘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23조 8천억입니다. 16조가 비는 셈이죠. 그건 지주회사면 원래 할인 붙는 거 아닙니까? 자회사 지분을 시세 그대로 쳐주는 시장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쓰는 할인율 60%를 그대로 적용해봤어요. 자회사 지분과 투자 자산을 깎아서 10조 1천억으로 놓고 지주 단독 순차 입금을 빼고 나면 시장이 철강과 리튬에 함께 매기고 있는 값은 약 16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모델이 철강 하나에만 매긴 값이 17조 1천억이에요. 철강 하나 값보다 철강과 리튬을 합친 값이 더 작습니다. 리튬을 0으로 놓아야 설명되는 가격이에요. 5월에 주가가 53만 5천 원까지 갔을 때는 시장도 리튬을 인정했었습니다. 그 뒤 43%를 되돌렸고요. 그 사이에 회사 실적은 오히려 좋아졌는데도요. 그렇게 빠진 게 실적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7월에 증권사 12곳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내렸는데 하향 사유가 거의 전부 자회사 주가였어요. 같은 모델에서 자회사와 투자 자산 가치가 15조 9천억에서 10조 1천억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 주식은 본업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의 파생 상품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꺼낸 카드가 이겁니다. 2027년 말까지 상장 자회사 지분을 50% 수준까지 낮춰서 약 3조 5천억을 만들고 그 90%를 리튬 같은 직접 운영 사업에 재투자, 10%는 자사주를 사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세로 계산해봤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0.7%포인트에 1조 8,600억, 포스코 퓨처엠 8.2%포인트에 9,500억, 포스코 DX 15.4%포인트에 4,030억, 합치면 3조 2천억이 나옵니다. 회사가 말한 3조 5천억과 대체로 맞아요. 잠깐만요. 파는 게 지금 제일 잘 버는 회사 아닙니까? 아까 2분기 1등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거래의 본질이에요. 받는 건 현금 3조 2천억이고 내주는 건 이익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올해 추정 순이익에서 20.7%포인트가 빠지면 연간 1,845억, 포스코 DX에서 53억이 더 빠집니다. 순합계로 연 1,900억 정도의 지배지분, 순이익이 사라집니다. 2025년 지배지분 순이익 6,577억의 29%예요. 그래서 이 전략의 성패는 한 줄로 줄어듭니다. 3조 2천억이 연 1,900억보다 더 벌어주느냐? 나눠보면 5.9%예요. 새로 들어가는 리튬 자산이 세후 6% 넘는 수익률을 내야 본전이고 그 전까지는 이익이 줄어든 채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성장 스토리이기 이전에 자본 배분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팔아야 합니까? 급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기가 이 회사의 진짜 시계입니다. 순차 입금이 2021년 3조 6천억에서 올해 2분기 16조 1천억으로 5해 만에 4.5배가 됐어요. 특히 작년 2분기 10조 9천억에서 1년 만에 5조 2천억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현금 흐름에 다 있어요. 2025년에 영업으로 4조 5,700억을 벌어서 6조 6,900억을 투자했습니다. 모자란 2조 1천억은 빌려서 메웠고요. 이익이 4년 동안 80% 줄어드는 사이에 유형 자산은 12조 7천억이 늘었는데 그 자산이 아직 이익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 방향을 짚었어요. S&P가 올해 등급을 A-에서 BBB+로 내렸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지키던 등급을 잃은 거죠. 무디스는 등급은 유지했지만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고요.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을 파는 건 선택이 아니라 3년간 29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의 전제입니다. 팔지 않으면 계획이 안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틀리려면 뭐가 벌어져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관문은 10월입니다. 아르헨티나 2단계가 준공되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1,500억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버는 분기 110억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40억입니다. 2단계 물량이 팔리기 전까지는 산술적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갑니다. 그 구간에 2차 전지가 적자로 보인다고 사업 실패로 읽으면 오독이에요. 반대로 진짜 위험은 가격입니다. 탄산리튬 중국 현물은 7월 30일 기준 톤당 14만 6천 위안, 전년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은 8.75% 빠졌어요. 6월 말에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의 리튬 광산이 재가동 허가를 받았거든요. 리튬 값이 톤당 1만 5천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회사가 말하는 2단계 원가 우위 논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분기에 얹힌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7월 23일 임금 협상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들어갔어요. 쟁의 찬반 투표 찬성률이 92.2%입니다. 파업으로 가면 포항과 광양 조업이 흔들리고 하반기 철강 이익 가정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지주에서 자원회사로 갈아타는 중이고
그 환승 비용을 상장 자회사 지분 3조 5천억으로 치릅니다. 2분기는 그 교환이 처음으로 방어된 분기였는데 방어한 주체는 리튬이 아니라 철강 판가 인상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역대 최대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리튬이 되느냐가 아니라 환승이 끝나기 전에 철강과 무역이 버텨주느냐로 결판납니다. 분기마다 확인할 건 4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2단계 램프업, 포스코 별도 영업이익률 4% 돌파 여부, 첫 블록딜 실행, 그리고 순차입금이 18조를 넘는지 자세한 숫자와 근거는 알파인더 리포트에 정리해뒀습니다.